안녕하세요, 김포민쌤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몇 가지 추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시험지 꼭 준비하기. 두 번째, 혼자 정리하는 시간 갖기. 세 번째, 내가 모르는 개념은 꼭 다시 정리하기. 이 세 가지 유념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로그 함수의 성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로그의 간단한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의 정의에서 알아보았듯이 밑은 0보다 커야 하며 1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진수로 사용될 x와 y는 0보다 커야 합니다. 첫 번째 성질입니다. 로그 a의 1은 0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합니다. 이 식을 거듭제곱꼴로 바꾸어보면 a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나옵니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므로 증명 끝났습니다. 즉, 밑이 무엇이든지 진수가 1이라면 로그 값은 0을 가집니다. 두 번째 성질, 로그의 밑과 진수가 같다면 그 값은 1입니다. 이것도 지수로 변환해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미 증명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성질, 진수의 지수는 로그의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식도 간단하게 증명해 보면 로그 a의 x의 n제곱을 p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거듭제곱꼴로 바꿔본다면 a의 p제곱이 x의 n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n 로그 a의 x를 q라고 가정해 본다면 양변에 n분의 1씩 곱해서 로그 a의 x는 n분의 q, 그 상태에서 거듭제곱꼴로 바꾼다면 a의 n분의 q 제곱이 x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양변을 n제곱 시켜준다면 우리는 a의 q제곱이 x의 n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잘 비교해 본다면 a의 p제곱도 x의 n제곱이고 a의 q제곱도 x의 n제곱이니 a의 p제곱과 a의 q제곱이 같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p와 q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p와 q가 같다는 사실은 위의 식이 맞다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수가 1인 로그 값은 0이다. 또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 값은 1이다. 그리고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도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와 y는 m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각각 AM, B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점들의 x좌표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M은 y가 m일 때의 좌표이니 y는 3의 x제곱 그래프의 y값에 m을 대입해보면 m은 3의 x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x가 궁금하니 이 식을 로그로 바꾼다면 x는 로그 3의 m이다 라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좌표의 x좌표는 로그 3의 m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점 BM도 y값이 m이니 y는 로그 2의 x에 넣어주면 m은 로그 2의 x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을 거듭제곱꼴로 바꿔준다면 2의 m제곱이 x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BM의 x좌표는 2의 m제곱입니다. 문제에서는 선분 AM, BM의 길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이는 요 길이와 같습니다. 즉, 선분 AM, BM의 길이는 우리가 2의 m제곱 빼기 로그 3의 m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자연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면 2의 m제곱은 무조건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키는 로그 3의 m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그 3의 m은
m이 1일 때 0의 값을 가질 것이고 m이 3일 때 1의 값을 가질 것이며 m이 9일 때 2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을 대입하여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 원하는 세 번째 항은 510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로 어려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간단한 로그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 등차 수열의 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2씩 더해 나가는 수열 11개의 합을 S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S를 거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두 식을 더해보면 우리는 특이한 성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개의 합은 24입니다. 두 번째 두 개의 합도 24입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 24입니다. 즉, 등차 수열을 거꾸로 써서 더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ES는 24가 항의 개수인 11개만큼 더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ES는 24 곱하기 11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S는 2분의 24 곱하기 11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거꾸로 써서 두 식을 더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각각 두 개씩의 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여기에 더해진 값은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Sn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 n개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두 번 더한 것이니 2로 나눠주면 Sn을 2분의 n a1 더하기 an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a2 더하기 an-1도 a1 더하기 an과 같은 값이므로 이것으로 정리한다면 2분의 n a2 더하기 an-1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살짝 말을 바꾸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으로 정의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으며 처음 정의한 공식의 an 자리에다가 일반 항인 a 더하기 n-1을 대입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집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본다면 아마 마지막 두 개 정도만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을 증명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차 중항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차 중항은 두 개의 합은 가운데 2배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2씩 더해 나가는 등차 수열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와 6을 더한다면 8이 나옵니다. 8은 이 두 개의 가운데 있는 4의 2배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와 8을 더하면 12가 나오는데 이것은 가운데 있는 6의 2배입니다. 다시 8과 11을 더하면 20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운데 있는 10의 2배입니다. 이렇게도 활용 가능합니다. 2와 10을 더하면 12인데 이것의 가운데 있는 6의 2배입니다. 이것이 등차 중항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만 보이는 특성입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이 42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 K-3항과 K-1항의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합니다. 등차 중항이 생각나시면 참 좋습니다. K-3항과 K-1항의 중간에는 K-2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4라고 하니 이것은 가운데 것의 2배다. 즉 K-2번째 항은 마이너스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K번째 항까지의 합은 K제곱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K번째 항까지의 합은 앞서 본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들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항과 K-2항을 알고 있으니 세 번째 식을 사용한다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실 겁니다. 양변을 K로 약분하고 계산해 준다면 K 값이 15라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등차 수열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복잡한 연립방정식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공식을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해 두길 바랍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x가 a일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x가 a에서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연속은 하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즉,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분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분계수는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건데 좌측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음수의 기울기가 나올 것이고 우측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양수의 기울기가 나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좌미분계수는 음수 또는 0의 값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미분계수는 양수의 값을 가지니 두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는 이 점을 우리는 뾰족점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즉, 뾰족점은 연속이지만 미분은 가능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주 보는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이 이차함수에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부분이 위로 대칭하게 됩니다. 왜냐? 절대값을 씌웠다는 것은 음수인 함수값이 양수로 변한다는 소리고 음수의 함수값을 가지는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x축 위로 올라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3차 함수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3차 함수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똑같이 x축 밑에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는 개념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절대값 그래프를 보면서 앞에서 설명한 뾰족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에서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뾰족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3차 함수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뾰족점이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뾰족점이라는 점은 연속은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fx의 함수를 주었는데 여기서 절대값을 뺀 함수를 gx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 gx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해로 갖는 3차 함수입니다. a가 양수라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a는 음수의 해일 겁니다.
이 함수는 마이너스 a의 값에 따라서 세 가지의 개형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있을 때, 그때 이런 개형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두 번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 그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일 때, 즉 a가 3일 때는 해가 두 개인 3차 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마이너스 3일 때가 중근이니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입니다. 이제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 fx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렸던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점, 즉 뾰족점이 한 개인 개형을 찾아본다면 첫 번째 개형은 뾰족점이 하나, 둘, 세 개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개형이 아니고, 두 번째도 하나, 둘, 세 개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개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뾰족점이 한 개인 개형으로 이 개형이 문제에서 원하는 개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개형은 a가 3일 때의 개형이므로 a가 3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의 극대값을 찾아야 합니다. 극대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부분의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극대값은 미분계수가 0,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의 값이므로 이때의 x값을 구해서 식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입니다. a값에 3을 대입한 gx를 미분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통인수인 x 플러스 3으로 묶어서 조금 더 정리해보면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분계수가 0인 곳을 찾고 있기에 미분계수가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개형에서 살펴본다면 x는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을 fx에 대입하면 끝입니다. 즉 극대값은 3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함수의 개형과 뾰족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방정식, 부등식, 식의 계산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다. 즉, 함수가 고등수학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프에 겁먹지 말고 그래프를 정복해 봅시다.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인 법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원 안에 삼각형이 내접하여 있습니다. 각 A, 각 B, 각 C, 그리고 각 A와 마주보는 변 a, 각 B와 마주보는 변 b, 각 C와 마주보는 변 c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이 상태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sin A분의 a와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 즉 지름과 같다. 증명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을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앞서 본 삼각형과 같게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조금 복잡합니다. 문자가 많이 나오니 문자에 집중하지 말고 삼각형 그림에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A는 두 이웃변의 2배분의 두 이웃변의 제곱의 합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 다시 한번요. 코사인 A는 두 이웃변의 2배분의 두 이웃변의 제곱의 합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다. 꼭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식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도 옆에 있는 삼각형에 한번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은 두 이웃하는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2 두 이웃하는 변의 곱 코사인 A다. 이런 식으로 꼭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온 도형은 이렇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지 않아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고 반지름을 보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 10은 지름인 6루트 5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 우리는 사인 C가 3분의 루트 5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예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했으니 각 C는 1사분면의 각임을 알 수 있고,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임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통해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C가 3분의 루트 5니 그림에서 3 루트 5를 표시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밑변의 길이가 2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사인 C가 3분의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 분자의 수식이 익숙해야 합니다. 즉, 앞서 보았던 코사인 법칙에서 두 번째로 소개한 공식, 이 공식이 생각난다면 코사인 법칙에 익숙해지신 겁니다. 이 공식에서 C는 10이니 대입하여 100으로 바꿔줄 수 있고, 주황색 박스의 식과 같게 고치기 위해 양변에 AB 코사인 C를 더해준다면 100 플러스 AB 코사인 C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C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주황색 박스로 된 부분에 100 플러스 A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계산입니다. 코사인 C가 3분의 2이니 코사인 C의 3분의 1을 대입해주고 양변에 3AB를 곱하여 정리해주면 300 플러스 2AB는 4AB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을 다시 정리하여 AB가 15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 익숙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